네, 2021년 3차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사께서는 성원이 되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제적위원 9명 중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이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긴급 심의를 요청을 받은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말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이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병동에서 말기 돌봄을 하던 도중에 본인의 연명의료 계획서 철회에 해당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말기 환자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간사께서 경위와 상황을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악화와 동반된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던 분이고 일반 병동에 올라가셔서 재원 47일째인 59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본인 의지에 따라서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신 후에 상태가 악화되자 환자분은 이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병동 의료진에게 중환자실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임종 과정으로 판단이 되지만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연명으로 계획에 대한 철회 의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번 41일째에 폐렴이 재발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상태가 악화되자 이제 그 연명으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였을 때에는 중환자실을 입실하지 않고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겠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6일째에 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고 가족들은 병동 의료진에게 중환자실 치료를 다시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분의 기저질환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기종, 폐성심 질환과 그리고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현재 담당 의료진 2명은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회복지사 상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환자 부부, 이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입니다. 평소에 환자는 가족 내에서 의사결정자였고요. 치료 과정에서도 그간 환자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부인하고 딸들은 이제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환자 본인과 대화하는 것은 가족들 역시 어려워하고 있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이십니다. 환자 상태에 대해서 가족들은 이미 이전에도 뭐 2차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임종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환자의 평소 의사 추정인데요. 환자가 이전에 2차례 인공호흡기 적용을 통해서 치료나 중환자실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이 있고 기계에 의존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담당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가족들의 의견은 가족들은 더 이상 침습적인 치료가 의미는 없다고는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일반 병실에서 가족들이 돌봄을 좀 해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또 여기서 환자의 뜻을 거슬러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사례를 들었습니다. 간단히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담당 의료진에게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비교적 59세로 아주 고령은 아니지만 그 오래전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고 거의 배틀이 상태에 준할 정도로 퍼포먼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 호흡곤란이 심해질 때 다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와 함께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그 CO2가 많이 차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곤란이 심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중환자실에서 올라오면서 회복할 때 그러한 침습적인 치료들은 다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다 철회하고 무조건 좀 인공호흡기를 말씀을 계속 주장을 하셨었고
가족분들도 이거에 동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철회하고 하는 것이 명쾌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철회를 요구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사전 영사를 작성을 했으니까 맞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위원들께서는 이제 담당 의료진께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뢰된 경위서를 봤을 때 환자분이 이전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셨었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탈된 이후에 본인이 이제 고통스러운 인공호흡기도 경험을 해봤고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으로 연명으로 계획서를 쓰신 걸로 보이고 이번 이벤트가 있기 5일 전에도 그 의향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나는 안 하고 싶다라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을 하셨는데 급심한 호흡곤란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소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빕침스적 양압 환기 그런 장치들을 적용을 하면서 보고 있고 그거에 의한 고통도 좀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몰핀을 소량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혈중 이산화탄소가 계속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여서 의식이 더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몰핀을 조금 더 과량 올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여서 아주 고용량은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이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면서 침습적 치료를 그 자체로 많이 고통을 느꼈었다고 했는데 침습적 치료 중에 이제 말기 폐질환과 신기능도 좋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환자의 기저 폐기능이 한 몇 % 정도 되면 신기능 그레이드나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좀 기저 상태가 궁금하고요. 의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어떤 협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환자가 결정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폐기능은 그 FEV1이 약 10에서 20% 내외 정도로 이전 결과에서 보였고요. 신기능은 추적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고 제가 호흡기 주치의로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기계환기를 적용을 하더라도 발관까지 성공할 거냐는 좀 의문시 되는 상황이고 기관절개술은 이전에도 한번 발관을 하기 전에 권유를 드렸지만 그때는 또 이제 거부하셨던 상태였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셔서 현재까지 오셨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 이식은 환자 가족분들이 아주 부유한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경제적으로도 모두 거부를 하셨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담당 의료진에게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제가 잠깐 환자분을 뵀을 때 뭐 깊게 상담을 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화도 많이 나 계시고 이제 그런 상태였고 이제 본인이 숨찬 증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뭐 정신과 협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간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연명으로 계획서 썼더니 나를 더 안 봐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좀 하시는데요. 혹시 뭐 의료진과의 그런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신과 협진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선망 증상이 좀 있어서 항정신계 약물 같은 거를 소량 써오고는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호흡이 나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크게 악화되어 보이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 전공의 및 담당 교수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환자실 이후에 일반 병실에서 계속 쭉 환자분을 지켜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5일 전에 연명으로 계획서를 환자분과 의향을 한번 확인을 다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환자실 이후에 당연히 뭐 선망 같은 것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환자분의 의향을 확인하셨을 때 본인이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어떤 표현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 환자분이 비교적 본인의 병 상태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신 편이셨고 오랫동안 병을 알아오셨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상태는 아니어서 계속 잦은 입퇴원과 오랜 입원 기간 때문에 가족분들한테 패기치는 걸 좀 싫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고 그래도 비교적 인지 기능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결정을 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담당 의료진께 혹시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담당 의료진은 퇴장해 주시고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저희가 논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환자가 호흡곤란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좀 그런 점을 유념해서 이번에 이 담당 의료진이 물어보고 있는 이 환자의 요구를 연명의료 계획서를 철회하려고 하는 걸로 봐야 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께서 아까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쟁점으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의사결정 능력을 보통 어떤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지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좀 혹시 최은경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은 보통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은 많이 하는데 그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한 거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의해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동의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고 그걸 이해한 바탕 내에서 이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도 이제 이 의사 그 현자의 의사가 정말 자율성의 근거에서 나온 의사이냐라는 거 하나의 요소인 거죠.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 애매한 것이 의사결정 능력이 딱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현재의 상황은 그럼 본인이 그게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나온 어떤 의사이냐라는 것에서 저는 좀 본인의 자율성을 온전하게 발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퀘스천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일단 먼저 그런 부분에서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자기가 처한 어떤 위치에 대해서 결정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결정이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사께 조금 하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지금 이 환자가 작성을 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아직 임종기로 판단하지는 않고 말기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한 거죠. 연명으로 계획서는 말기 상태일 때와 이제 임종 과정에 있을 때에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성을 하실 때에는 말기 상태였습니다. 이 연명의료 계획서에는 사실은 중환자실에 입실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환자는 구두로 이제 인공호흡기나 중환자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도 표시를 했지만 나는 이제 연명의료는 원치 않는다 이 의사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의사결정 능력도 좀 중요하지만 연명의료 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거냐 이것도 지금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철회를 합니까? 네, 연명의료 계획서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사가 바뀐 경우에만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회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표현을 했을 때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이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의사로 봐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 환자와 환자 가족, 담당 의료진을 제가 한 차례씩 좀 만나봤습니다. 근데 환자가 호흡곤란을 계속 보호자한테 호소하니까 보호자분들은 좀 어떻게든 해봐달라. 중환자실 다시 가서 인공호흡기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수준에서 이제 담당 의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말기 상태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때 당시에는 그 연명의료 계획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즉 인공호흡기를 안 하게 될 경우에
자신이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환자가 요 수일 사이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굉장히 올라가고 평소에 한 70mmm 머큐리 정도 유지되셨는데 지금은 고이산화탄소 혈중이 90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저산소증이 계속 조금씩 아침마다 반복이 됩니다. 전문의원인 제가 봤을 때는 환자가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서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아닌가. 지금 연명호를 중단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숨찬 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조금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환자의 의사 결정 능력을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닌가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 원칙적으로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을 한다고 하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문제인 거지요. 당연히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의사소통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미리 자신이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사실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게 완전히 없다라고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임상적으로는 늘 어떤 때는 의사결정 능력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윤리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평소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부합하면서 그 결정인 결과까지 이해를 하느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것으로 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의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거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대사성 뇌 기능을 항상 먼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환자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담당 주치의가 판단하기에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사결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더 작용할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에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디테일한 연명으로 계획 과정이었는지, 그냥 단순히 이제 중환자실 갈지 말지 정도로 그렇게 됐던 건지 한번 확인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주치인 이제 담당 의료진은 앞서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굉장히 좀 그래도 그런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숙고를 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번 결정은 지금 잘 모르겠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까 뭐 전문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주치의와 환자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 텍스트는 조금 한 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저는 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1차 연명의료 계획서 쓸 때